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 자금 취득 조사, 자금 출처에 대한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과연 그 재산에 대한 취득 자금이 과연 어떤 정황을 통해서 어떤 경위로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천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금 취득 조사는 향후적으로 세무조사와 당연히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미리 그 성질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증여를 하는 경우 또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자금 취득에 대한 마련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금 취득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입니다. 이런 세무조사는 바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 요구가 먼저 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는 세무조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는 자금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그 경우에 대해서 금융거래 내역을 입증을 하는 금융재료 제출 단계로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조사는 서면조사와 실질조사로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서면조사는 세무조사에 앞서서 과세관청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세무조사로 진행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한 경위를 기본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서면조사는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공을 하느냐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향후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있다면은 이처럼 세무조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실 건데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라고 해서 조사 대상 세무긴 증여세, 그리고 조사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사유는 일반적으로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그런 법령 규정을 그냥 원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은 세무서 밑에 보시면은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화번호를 기억을 해 두셨다가 과연 어떠한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 통지가 왔는지, 그리고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때부터 수증인이 혹은 증여자 조사 대상이 되는 납세 의무자가 준비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인지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세무조사 준비 안내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가를 구입을 했다면은 이 상가 취득 자금에 대해서 상가에 대한 매입 자금에 대한 원천을 소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가 추가적으로 동봉되거나 따로 받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가 있는 이후에 대부분 조사를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는 대부분 과세관청 내부에서 사전에 이런 PC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적정성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소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PCI 시스템을 통해서 증여세 포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PCI 시스템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재산 증가가 7억이고 소비 지출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출된 금액 또는 부동산을 마련한 금액과 일상적인 통상적인 지출액의 합계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조사 대상자의 일정 기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신고 소득은 4억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이 차액인 6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매출이 누락되었는지 또는 자금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대부분 이런 PC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액 연봉을 가진 근로자나 전문직 또는 법인 대표 등을 위주로 법인세와 세무조사까지 추가적으로 파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자금 출처, 자금 원천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소득이나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증여 포착은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에 따라서도 연관되어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부터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작성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자금 출처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존 보유주택 여부에 대해서도 기본 배경 정보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추가적인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등상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주택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이 자금 조달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소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10월 개정 사항입니다. 따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와 조선생 지역 내에 있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정비 자료를 통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러한 자금 조달은 자기 자금인지 증빙 가능한 예적금인지 그리고 임대보증금인지 여부에 따라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과연 자금 조달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작성 절차와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PCR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 탄로된 소득이 있는지 또는 증여받은 소득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해서 국가가 진행하는 소명 요구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에 앞서서 자산 취득 자금에 대한 과연 그 재원이 어디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정리를 하고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